정치천재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행보나 메시지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문파 달콩. 논평할 가치가 없이 한심한 거고요. 정책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 나오니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얘기해요. 예. 대북 선제 타격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분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선제 타격론, 그게 소위 킬체인이죠.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뭐 총을 쏘거나 포를 쏠 것 같을 때 선제 타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쏠 게 명백히 예견된다고 할 때 먼저 친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뭘 알고서 얘기를 하는 흥분하는 거예요?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나 그 대북 타격할 그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없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라고 하는 이 가상 설정하는 것도 한심한 짓이고, 자, 미국에서조차도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라고 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런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어느 전략에도. 뭘 알고 좀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선제 타격이에요? 무슨 만화책 씁니까 지금? 자, 김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행보나 메시지 관해서 한마디만 좀. 이재명 후보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맘대로 본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좀 기네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기획재정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빼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산하로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재무부 공무원들이 철통같이 지켜왔던 국가 채무 비율 내지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도 많이 무너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대로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위험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이, 임명받은 권력이 국가 예산을 너무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관행을 깨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정치 권력은 틈만 나면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이 됐던 아니면 정권 차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고 싶죠. 사실은 그걸 누군가는 워워하고 막아줘야 되거든요. 모피아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 기능을 지금 없애버리겠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모피아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요 그러면? 맞배기 토론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갔는데 일단 뭐 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얘기부터 이제 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또 오만방자 해갖고 눈을 그냥 눈에 핏대를 세워갖고 예. 또 조금 신이 났지. 일단 표정은 좀 좋아지셨어요. 예. 일단 그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한 언론과의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내용이 기사로 공개되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화를 한 거로 전 알고 있어요. 지금서부터 6개월을 따져보게 되면 한 7월 초서부터 인터뷰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때 경선 경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후보가 당선된 11월 이후에 11월, 12월에도 지금 2달 동안 전화 인터뷰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어디에서 본인들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며, 리스크 관리는 또 도대체 누가 하고 있었으며, 캠프가 거의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관리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후보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실제로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사람은 그 언론사 소속 기자도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협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보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공중파 방송국에서 7시간을 다 방송할 일은 만무한 거고, 그렇죠. 예. 뭐 짜집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매우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만 짜집기가 될 것이고, 그게 방송됐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면
참 영리한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사법고시도 패스해. 갑자기 일찍이 칭찬 패스했고. 모드로. 불안한데 4학년 때 패스하지 않았나요?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이런 4학년 때 말씀하시니까. 패스했죠. 4학년 때 패스했으면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고 제가 두 분의 천재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정치 천재는 아니죠. 사법고시 천재죠. 어찌됐건 두 분의 천재이신 거죠. 과거이죠. once 네. upon a time. 예. 그런데 김건희 씨 보도한 걸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곤혹스럽다. 두 번째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왜 취재를 했냐. 그 취재를 해서 왜 이러이러한 형태로 보도를 하냐.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취재를 한 걸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 생각, 김건희 씨 삶, 김건희 씨 생활 이런 것이 어땠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건희 씨 삶은 대통령 영부인하기에 지극히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윤석열 찍는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본인이 한 얘기를 방송에서 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상대방이 녹음하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7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온갖 얘기 신변 잡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고받는 대화인데 녹음된 상태에서 그게 방송으로 듣게 되면요 정말 이상해요.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소위 형수 욕설 이거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설이 가장 심한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요. 전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된다면서요. 김건희 씨의 대화는 7시간 녹음분 중에 몇 분이나 편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어야 10분 내지 20분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 편집해서 내보내는 방송이 더군다나 공중파의 방송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일단 뭐 방송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이제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그 방송사에서도 국민이 알 권리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보도윤리 강령에 맞춰서 방송을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니까 또 그 몫은 그 방송사의 몫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자들이 녹음을 했니? 기자들이 편집을 했니? 이 기자의 편집권, 기자 취재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김건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김건희 씨가 공적 업무를 수행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럼 이분이 청와대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남편만 그럼 딸랑 해갖고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법원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게 공익적인 가치가 있냐 아니면 사적 대화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김건희 씨 측과 MBC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자, 이제 한바탕 국민의힘이 또 홍역을 치렀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합류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궁금합니다.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 네 분이 더 이상 파열음이 안 나기 시작하면 예. 뭐 그런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2030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정반대의 여론조사 네. 결과도 있어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게 말로 표현될 때 이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쁘게 봐줘갖고 말 실수했다 실언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분의 컨텐츠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게 노출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누가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될 것 같다. 자기 내용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가 그 내부의 국민의힘과 선대위의 네 분입니다. 이럴 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졌어요? 네 분이 없어졌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문파, 멸콩 이것만 빼놓고 대체로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조사가 있지만 YTN에서 의뢰한 조사 보면 20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잠깐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2030 남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갖고 전략화하는 그 기술도 어쨌든 정치권에서 1등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준석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전략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 예. 이건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쓴소리를 했는데 이 멸콩 챌린지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누가 기획을 한 건가요? 지금 알면 캠프 얘기하세요. 내에 예. 청년 보좌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고 예. 청년 보좌역이 아니라 일베 보좌역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베 출신이라 그러던데 나. 소위 얘기하는 멸공 예. 그 시리즈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본인의 SNS에 멸공이라는 예. 그 해시태그를 달면서.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지금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저희 쪽이나 정용진 부회장을 응원하는 측들은 지금 스타벅스 사재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팔아주자면서. 네. 참 천박하다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왜 멸공을 입에 올리면 안 되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이게 공격받고 비판받을 일이냐, 이거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도 정말 황당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렇게 공격받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권 교체 심리 55%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 지형은요. 전체적인 지형은 국민의힘에게 대단히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공이라고 하는 정용진의 그런 해시태그가 그다음에 윤석열의 멸콩 이벤트가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하면 더 퍼져나가겠죠. 멸공 그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요. 멸공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멸공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지금 멸공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북을 겨냥하는 얘기인데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세계 경쟁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간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국민들 다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른바 대한민국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 총수가 이런 것을 하더니 이걸 또 제1야당에서 받아서 이걸 한다? 착각을 하지 말고 세상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면서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자유인데 그 멸공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인은 이게 이제 멸치와 콩을 먹으려고 산 거다. 자신 있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기엔 동의하세요. 잠깐만. 멸치와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시죠? 다른 특별한 뜻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밈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밈에 편승하는 듯하게 무슨 뜻으로? 보여드린 거는 그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아니, 이상 무슨- 반복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지금 멸공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황당한 것은 북한에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있는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멸공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느냐고요. 저는 아니,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김영남 의원님,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멸치와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김영남 의원도 오늘 끝나갖고 멸치와 콩 사고 문파 사고 하시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왜 안 하면서 여기서 큰 소리 치세요? 오늘 하실 거예요? 저는 별다방 사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네. 결론이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난 멸공하기 위해서 멸콩 샀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건 질문에 대해서 위트 있게
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말 멸치하고 콩을 먹기 위해서 샀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공약들을 쏟아낸 사실 일주일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 임대료 나눔제, 또 신생아들에게 한 명에게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병사 월급 200만 원씩 또 지급한다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그 작은 정부론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어떤 국가 예산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 단위, 수십조 단위의 그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설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합친다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워낙 비대해져서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를 갈라서 보건은 질병관리청하고 합치고 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하고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새로운 대안이네요. 예. 예.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기능 중에 대부분이 복지부하고 겹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많이 겹쳐요. 교육부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고요. 뭐 그거를 장관급 부처로 굳이 둬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게 어찌됐든 20, 30대 남성들에게 먹혔던 공약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좀 이 무익지 않은 공약을 내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후속 조치나 설명이 없다는 면에서는 조금 뭐 한 발 빠른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만 예. 뭐 이후에 또 나오겠죠. 저는 저걸 보면서 당하고 협의되지 않았다는 걸 보고 서초동 선대부는 존재하고 있구나. 이건 다른 데서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생각을 조정하거나 본인 정책을 따로 만드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저는 그 정책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든 게, 군인들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뭐 좋아하겠죠. 그게 이제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지 그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50조 그 전체 다 그 피해 보전해 주자고. 이재명 후보가 받았어요. 하자. 그리고 100조 둘 다 100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문을 닫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선 대통령 된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아니 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지 말고 당장 둘이서 동시에 내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정부에 밀어붙이겠다. 당신 먼저 제안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라.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테이블 만들자. 이런 거에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작년 2021년 연말까지 모두 재난지원금 형태로 5차례를 예산을 썼어요. 합쳐서 66조를 썼습니다. 근데 그 66조의 대부분을 사실은 전 국민에게 나눠준 돈이 훨씬 많아요. 66조를 썼다고 하는데 국민 전체에게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그거 다 지나간 거 끄집어내갖고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이제 추경 지급할 수 있어야 해도 바뀌었으니까 그 추경 편성해갖고 당장 이거 한 10조 20조라도 내놓는데 우리 동의하자 이런 얘기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020년하고 21년에 실시된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경기 부양용이었던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는 꽤 잘 짜여진 공약 같아요. 한 뭐 전체에게 주면 20조 정도 들고 정말 피해를 심하게 당한 분들에게 있으면 7조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잘 더 보완하셔서 좋은 공약으로 더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